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얼마 전 앤트맨 앤드 와스프의 예고편이 곧 공개될 거라고 유출이 떴었는데요, 진짜로 나왔습니다. 바로 앤트맨 그리고 와스프의 새로운 예고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짧고 선명하게 나온 이번 영화의 악당 고스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스트는 유령이라는 이름 그대로 본인과 본인이 만지는 사물을 투명화 그리고 무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역은 영화 툼레이더와 레디 플레이어 1에서 조연을 맡은 존 카멘이 맡았는데요. 참고로 원작에서는 남성 캐릭터인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마블 코믹스 내에서 단 한 번도 그의 본명이 드러난 적이 없을 정도로 비밀스러운 캐릭터였습니다. 잠시 그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원래는 평범한 인간이자 뛰어난 IT 개발자였던 그는 옴니세이피언트라는 회사에서 고스트테크라는 것을 창조한 인물입니다. 이 고스트테크라는 것은 일종의 컴퓨터 칩으로 사물을 무형의 형태로 바꿔주는 기술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의 사건이 있은 후 고스트테크를 개발한 그에게 앙심을 품은 회사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그들은 암살자를 고용해서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폭탄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불에 휩싸인 벽이 무너지면서 그를 덮쳤고, 그가 지니고 있던 고스트테크의 컴퓨터 칩이 몸으로 녹아들어 결과적으로 그는 전신에 고스트테크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번 예고편에서 고스트의 모습은 굉장히 짧게 나왔는데, 이 짧은 장면에서 고스트가 만들어지는 장면에 앞에 서 있는 이 남자, 우리에게는 매트릭스의 모피어스로 유명한 배우 로렌스 피시번이 보입니다. 그는 이번 영화에서 윌리엄 포스터 혹은 골리앗으로 불리는 캐릭터로 출연하는데요, 원작의 윌리엄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원작에서 그는 생화학 영역의 박사인데, 과거에 행크핌의 조수였던 인물이며 핌 입자로 커진 몸이 작아지지 않자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준 굉장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연구시설로 옮겼을 때 본인이 몇 년간 봐왔던 핌 입자를 베껴서 본인에게 주입시켰고, 결과적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포스터 박사는 블랙 골리앗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참고로 원작의 시빌워를 읽어보신 분들은 골리앗이 가짜 토르의 번개에 맞아서 사망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예고편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캐스팅 목록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2명이 있는데요, 소니 버치라는 캐릭터와 와스프의 어머니이자 행크핌의 아내인 자넷 반 다인입니다. 소니 버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고편에 출연하면 알아보기로 하고, 자넷 반 다인의 출연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앤트맨 1편에서는 수트를 입은 장면만 확인할 수 있었고, 핵폭탄을 막으려고 양자의 영역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나중에 스콧이 양자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헬멧에 자넷의 실루엣이 잠시 비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의 가능성이 확인되었었습니다. 물론 앤트맨은 1편에서 양자의 영역으로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에 자넷도 이번 영화에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들의 시간대가 언제인가입니다. 우선 앤트맨 앤드 와스프의 시간대를 밝혀줄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현재 예고편에서 앤트맨이 입고 있는 수트는 앤트맨 1편 때의 수트도 시빌워 때의 수트도 아닙니다. 고로 새로운 수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수트는 단 한 번도 인피니티 워의 예고편에서 혹은 공식 포스터에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블 인피니티 워 출연진들이 적십자 후원 캠페인에 출연했던 영상을 살펴보면 이 수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피니티 워의 수트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공개된 어벤져스 4편의 파파라치 사진에서도 이 수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최소 인피니티 워, 앤트맨 앤드 와스프, 그리고 어벤져스 4편에서는 앤트맨이 계속 이걸 입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와스프의 경우에는 앤트맨 1편에서 나왔던 수트와는 상당히 다른 어두운 톤의 전신 수트를 입고 있는데요, 아직 첫 번째 수트를 입은 장면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두 번째 수트를 착용하고 싸우기 때문에 첫 번째 수트에 대한 사연이 영화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와스프의 새로운 수트 또한 인피니티 워 출연진들의 적십자 캠페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트가 곧 인피니티 워의 수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월에 개봉하는 인피니티 워가 전 지구적인 피해를 주는 전쟁임과 동시에 10년 동안 마블이 달려온 나름의 최종점을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7월에 개봉하는 앤트맨 앤드 와스프는 이야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흥행을 위해서라도 인피니티 워와의 연결점을 만들어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앤트맨 앤드 와스프는 인피니티 워 직전 혹은 직후의 이야기를 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앤트맨 앤드 와스프는 1편과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고편과 시놉시스를 확인해봤을 때 역시 앤트맨은 마블 영화들 중에서도 유난히 디즈니가 가족주의 코드를 강하게 적용시켜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스콧이 히어로로 살아가는 동시에 아버지로 살아가는 중에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예고편 초반부에 스콧과 함께 조사하던 FBI가 나중에는 스콧과 행크핌 그리고 와스프를 추격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더 자세히 상황을 드러내는 예고편이 나와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추가로 이 우주선 같은 물체의 엔진이 시작되는 장면, 그리고 찐득이 같은 물체들이 확인되는 곳을 날아다니는 장면을 모두 고려할 때 역시나 이번 영화는 양자의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그 엔딩에는 1대 와스프인 자넷을 구하는 것이 그려질 것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앤트맨 앤드 와스프도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는 장면들을 보여주며 가장 디즈니스러운 마블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개봉까지 6개월이 남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한 정보들이 공개되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큰 도움이 되는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